안녕하세요. IM투자증권의 김종섭 이사입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유로존 미국장은 혼조세 정도가 됐죠.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닌 상황에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미국장에서 끝난 상황을 본다면 일단 지표의 영향을 좀 받았죠. 소매 판매가 1.1% 증가하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 높아진 모습이고요. 재정수지 적자가 12%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이죠.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재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소폭씩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미국에서는 루빈 이코노믹스라고 있습니다. 닥터 둠이 관할하는 어떤 회사 같은 건데요. 여기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지금 850억 달러까지 계속 매달 자산 매입하는 것을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은 2015년도에나 가능하다라고 약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닥터 둠가처럼 비관론자가 이런 말하는 것이 참 일단 시장이 얼마나 강세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향후 시장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미국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수가 36,000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.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IT 버블 났을 때 36,000을 제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다시 그가 36,000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책 이름입니다. 이 36,000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수에서 117%만 오르면 36,000이 된다는 거죠, 거의.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인데 이제 비관론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왜냐하면 이 책에서 주장했었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주장한 시점에서 미국이 폭락을 해서 6,500까지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6,000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.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,400까지는 무사히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유로존이 시장에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죠. 신재정 협약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데 프랑스 올랑도 대통령이 GDP 대비로 3%의 부채 비율을 못 맞추겠다라고 했죠. 그래서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독일이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.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17개국 중에 경제대국으로 따진다면 사실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 뭐 이 정도 보죠.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쌍두마차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렇게 만약에 못 지키면 유로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로존의 긴축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완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열어지고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긴축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선언했고 또 이탈리아도 반긴축 정서가 나타나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단 유로존 잔류를 원하는 나라들이지만 현재의 정책에 대해 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랬나요? 어저께 크루그먼,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. 이 사람이 EU 집행이사인 렌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한 게 하나 있었죠. 뭐냐면 지금 긴축은 바퀴벌레 같은 아이디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양쪽 원활해야지 긴축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렌이라는 집행이사는 지금 사실 양적 완화든 긴축이든 정확한 답은 없다라고 하면서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유로존의 긴축 문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독일에서도 실제로 이 긴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독일이 전혀 희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만이 유로존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유로존은 지금 4분기 연속 경기 침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좀 안 좋게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
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좀 시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특히 그 옆에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트리플 딥에 빠지고 있다. 그래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만 지금 쌩쌩한 상황이죠.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유로존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유로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축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쪽으로 성장 쪽으로 방점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일본의 엔화 약세, 구로다의 새로운 정책이 어떤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금통위가 있죠.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.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한 50%대, 52% 정도는 안 할 거다.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는 분위기고요. 한 47%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근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은 좀 놓쳤죠. 그때는 그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놓쳤다라는 거죠. 문제는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취임하면서 다음 달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할 확률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. 물론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2.75% 정도 되니까 0.75% 정도를 내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번에 한 0.25하고 다음번에 한 0.5 정도 해서 일본 엔화 약세에 맞불을 두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번에 그 현우석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. 금리 인하가 필요성이 있다. 그러나 이것은 한국은행의 몫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회적으로 약간 압력을 시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늘 쿼드러블이죠. 참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기까지 도래해서 시간을 많이 까먹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시간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방향이 시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기관은 어저께 또 2,000개 정도 환매를 하면서 일단 누적 매도는 상당히 줄어났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, 개인의 선물 매수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어저께 공간을 보니까 위쪽으로도 한 267까지 열려 있고요. 아래로도 257까지 열려 있습니다. 너무 공간이 커서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공간이 넓은 상태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금통위 변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기술적 분석을 보면 오늘 미국 역시 십자 도직 이틀 연속 나오는 모습인데 거래량은 없는 모습. 결국에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트리플 딥에 빠질 수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.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주가가 못 가고 주변 상황에 못 가는데 영국은 트리플 딥에 빠지는데도 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. 1980이 바닥이 될지 여기서 한 1% 정도를 더 내려가서 바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옵션 수익 구간이 고점에서 267 아래는 257에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만기를 잘 보내시고요. 오늘은 제가 강연회가 있죠. 오후 4시 30분에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. 오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